우리가 지금까지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삼각함수의 극한과 그리고 일반적인 도함수의 개념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앞에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2.4절에 삼각함수 도함수 같이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극한 단원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극한, 자, 요 두 개의 식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그 뭐 극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값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리뷰할게요. 자, 중요한 극한 값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고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지금 보면은 세타가 0으로 다가갈 때 0분의 0 형태, 즉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극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저 기하적인 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세타변 사인 세타의 극한값이 1이다라는 거 증명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증명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타가 0으로 다가갈 때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것은 위에 있는 이 극한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증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래에 있는 삼각함수들의 도함수를 유도를 할 거고 지금 삼각함수의 그 미분값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1번부터 6번까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 삼각함수에 대한 도함수 값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 미분 기호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고 이렇게 d dx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함수 자체가 x에 대한 함수잖아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지금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x에 대한 변화율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 dx라는 기호는 미분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sin x의 도함수라고 읽거나 사인을 미분했을 때 코사인 x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함수라는 의미하고 미분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완벽하게 같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미분한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쓰기는 하지만 미분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함수의 값이 아니라 미분의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함수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sin x의 도함수. 물론 sin x의 미분값이 코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도함수랑 미분은 정확히 같은 값은 아니다라는 거 그냥 염두에 두면 되고 1번에 보면 자, d dx라고 기호를 썼죠. 도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in x의 도함수는 코사인 x다라고 보는 거고 2번에 보면 자, 코시컨트는 뭐죠? 사인의 역수였죠. 그러니까 사인분의 1이에요. 그것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다라는 거고 3번에 보면 코사인의 도함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사인이다. 그리고 4번은 시컨트의 도함수는 시컨트 탄젠트다. 그리고 탄젠트의 도함수는 시컨트 제곱이다. 코탄젠트의 미분값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에 대한 도함수 같이 유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각각의 역수들을 취했을 때 도함수 2번, 4번, 6번인데 2번, 4번 같이 하고 6번은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유도하기 전에 일단 공통적으로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삼각함수에 이름을 붙였을 때 지금 삼각함수 앞에 C가 붙어 있는 몇 개의 함수들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코시컨트, 코사인, 코탄젠트 이렇게 C가 앞에 있는 이런 삼각함수들은 공통적으로 도함수의 값이 다 마이너스 값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다음에 뭐 적분을 하든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것들을 계속 유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잘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혼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규칙들을 한번 잘 생각해 두면 쪼끔 더 기억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쨌든 C 앞에 있는, 그러니까 C가 앞에 있는 이런 삼각함수의 도함수는 마이너스가 붙더라라는 거 규칙처럼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 번부터 같이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sin x의 도함수인데요. 자, sin 함수의 도함수. 우리 도함수의 정의 지난 시간에 열심히 연습했죠.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대로 풀 거예요. sin x의 도함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요 sin x를 우리가 fx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것의 도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그죠? 극한으로 정의했었죠. h를 우리가 어떤 작은 증분이라고 했을 때 h가 0 근처로 다가가면, 자, 미분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는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의예요. 정의니까 당연히 이렇게 등으로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때 f를 우리가 sin x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여기 f의 x 더하기 h가 뭐가 되냐면 뭐가 될까요? fx가 지금 sin x란 말이에요. 그러면 x 대신에 x 더하기 h가 변수인 거니까 저 sin의 x 더하기 h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것의 극한값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f의 x 더하기 h는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썼네요. 여기 sine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자, sin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sin의 x 더하기 h는 우리가 sin 함수, 코사인, 탄젠트 모두 덧셈 정리라고 하는 공식을 유도한 적이 있었어요. sin의 x 더하기 h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쵸, sin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sin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여기를 여기 a 더하기 b 형태로, sin a 더하기 b는 뭐다? sin 코사인 sin a 곱하기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sin b, 이렇게. 그죠? 그래서 sin x 곱하기 코사인 h, 이거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 곱하기 sin h. 그러니까 sin 코사인 코사인 sin, 이렇게. 그리고 각에 해당하는 건 x, h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나머지 넣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나니까 식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잘 보면 sin x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묶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하고 이 항하고 sin x로 묶어내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로 묶어낼 수가 있고, 나머지 항 써주면 코사인 x 사인 h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건데, 지금 극한이 각각의 그러니까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극한의 각각의 합으로 분리를 하려면, 즉 다시 얘기하면 리미트 뭐 f의 x 더하기 gx, 이걸 우리가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 이렇게 극한이라고 하는 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곱셈이든 덧셈이든 뺄셈이든 간에 조건이 뭐였냐면, 이것이 반드시 수렴할 때, 그러니까 fx당 gx가 각각 이 극한에서 수렴할 때만
이렇게 분리해서 덧셈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해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극한을 분리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먼저 쳐다보면 h가 0 근처로 갈 때 코산 h분의 1이라고 하는 요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요만큼만. 자, 지금 이 색칠된 부분에 대해서 극한 한번 취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요 식을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형태가 똑같죠. 그죠?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니까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저 위에 정리에 의하면 0으로 간다. 그죠? 그리고 sin x는 사실 h하고는 관계없는 변수기 때문에 sin x 곱하기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할게요. 하나 분리하고 그다음에 자, 요렇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h분의 sin h가 또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요렇게 h분의 sin h 그리고 h가 0으로 갈 때. 그럼 이거는 그쵸. 여기 첫 번째 요 극한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 값이 극한값 1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값은 1로 수렴할 것이고 여기 앞에 있는 코사인 x는 역시 h와는 관계없는 변수다. 따라서 어떻게 분리한다? 더하기로 분리가 되면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곱하기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극한값, 그다음에 이것의 극한값 또 분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곱에 대해서도 sin x 곱하기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텀도 우리 극한을 각각 분리해서 써보면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식과 이 식은 앞에서 0과 1이라고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정리가 될 텐데 sin x에서 x는 h와 관계없는 변수라서 극한을 어떻게 보내든지 말든지 sin x가 될 것이다. 그죠? 관계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고 곱하기 0. 그다음에 두 번째 텀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h가 어디로 가든 간에 코사인 x, 즉 x에 대한 함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코사인 x가 되면서 여기에 1이 곱해져서 결과적으로 코사인 x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결과 sin x의 도함수는 코사인 x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자, 다음으로 3번을 같이 증명해 볼게요. 3번에 코사인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건데 자, 코사인에 대한 도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1번에서 증명한 것처럼 자, 도함수의 정의, 즉 극한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h가 0 근처로 갈 때 h분의 뭐였죠?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니까 이번에는 함수를 누구로 본다? 코사인 x로 생각하자. 그래서 코사인 x 더하기 h에서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fx 더하기 h에서 fx 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덧셈 정리에 응용을 하면 돼요. 코사인 x 더하기 h를 어떻게 풀어서 쓸 수 있나? 코사인 a 더하기 b는 뭐였죠? 그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의 형태니까 코사인 각은 순서대로 x, h 순서로 넣어주고 그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거기에서 코사인 x 뺀 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코사인 x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묶을 거예요. 코사인 x로 묶어내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로 묶이고 나머지 텀을 써주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극한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식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를 극한에 대해서 각각의 극한을 차로 표현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한 텀에 극한값도 존재해야만 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분리해서 극한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잘 보면 자,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것이 우리 앞에서 극한 이 두 번째 식이었죠. 0으로 수렴한다. 이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h라는 변수에 대한 극한값이기 때문에 x를 가지고 있는 함수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x 곱하기 이 함수의 극한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일단 극한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도 h분의 sin h만 들여다봤을 때 이 부분이 1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h분의 코사인 x 코사인 h-1 하고 h분의 sin x sin h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또다시 이만큼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분리를 하는 거죠. h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 하나랑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1. 자, 여기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쵸. 코사인 x도 지금 어디로 수렴하나요? 코사인 x로 수렴하고 이 값은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 텀도 마찬가지로 자, h분의 sin h가 1로 수렴하죠. 그리고 sin x는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하고 h분의 sin h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어디로 간다? 1로 수렴한다. 얘는 뭐다? h랑 관계없는 sin x는 극한값도 sin x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x 곱하기 제로는 0이고 여기 마이너스에 sin x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sin x 즉 마이너스 sin x가 되더라. 그래서 코사인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sin x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5번부터 같이 유도를 한번 해보죠. 자, 5번은 우리가 탄젠트 x의 도함수가 시컨트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같이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탄젠트 x는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모든 삼각함수는 비율로서 정의가 됐었죠. 삼각형에서의 비율로 정의가 됐는데 탄젠트 x는 우리가 sin x 나누기 코사인으로 정의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 형태를 보면 사인 나누기 코사인의 형태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미분 공식 중에서 곱의 형태가 있고요. 어떤 함수들의 나눗셈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인과 코사인, 사인에서 코사인을 나눗셈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도함수 공식 유도했던 거 그러니까 fx 나누기 gx 이것의 도함수 요거 구하는 거 한번 같이 본 적 있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요 사인 나누기 코사인의 도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몫의 미분 방법이 뭐였냐면 분모를 제곱한다. 그죠? 분모 제곱하고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한번 써주는 거죠. 코사인 x 써주고 그 다음이 뭐였냐면 분자에 있는 사인 x를 한 번 더 미분한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의 도함수. 그러니까 그쵸. 코사인 x의 2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뭐였냐면 gx의 제곱. 그러니까 분모는 일단은 제곱을 하고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한번 써주고 그다음에 분자를 한번 미분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fx에 이제 크로스로 바꿔서 쓰면 돼요. g하고 f'에 해당이 되니까 f 곱하기 g의 미분. 자, 이런 공식을 우리가 저번에 유도했으니까 그거 바로 이용해서 이제 삼각 함수 탄젠트 x의 도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분자를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여기 사인의 도함수는 우리가 1번에서 유도를 했고 사인의 도함수는 코사인 x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다음에 여기 코사인 x의 도함수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유도를 했죠. 결과는 마이너스 사인 x다. 그래서 얼마가 됐나요? 더하기 그러니까 코사인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의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변수 x에 대해서도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은 뭐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결과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분의 1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코사인 x도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그것의 제곱이란 뜻은 전체 제곱분의 1인 거고 코사인 x 분의 1의 제곱으로도 볼 수가 있고 코사인의 역수라는 뜻이니까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다. 그래서 그쵸 시컨트 제곱 x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거 표현할 때도 여러분 가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x의 제곱과 x가 변수인 건 다른 거죠. 그리고 함수의 제곱인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위치해서 제곱을 표현해야 돼요. 자, 5번 증명했고 다시 한번 보면 탄젠트의 도함수는 시컨트 제곱이다.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리고 2번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2번이 뭐였냐면 코시컨트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다. 요건데 같이 한번 유도를 해보죠. 자, 일단 코시컨트 x는 정의가 뭐였냐면 앞에 c가 붙은 거는 역수를 취했을 때 우리 사인 함수에 대한 역수를 우리가 코시컨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인 거고 그죠? 그리고 시컨트는 뭐였죠?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예요. 그래서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우린 결국에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코시컨트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해서 이 사인분의 1을 도함수를 찾아보자 라는 결론이 나왔고 역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모양이 나눗셈 형태죠. 분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몫의 미분법을 쓰면 되겠다. 자, 그럼 미분을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 분모의 제곱이라고 했고 즉 사인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한번 같이 써주고 분자에 있는 텀은 미분한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분모를 이번에 미분해서 써준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면 1의 도함수가 보일 텐데 1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잖아요. 상수의 도함수는 언제나 제로죠. 왜냐하면 도함수의 개념 자체가 기울기에 해당이 되니까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는 항상 기울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로니까 쫙 없어지고 뒤에 있는 텀만 살아있는데 이 부분이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나누기 사인 제곱 x다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분모에 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사인 제곱을 사인 곱하기 사인으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는 하나 빼고 코사인 x 곱하기 1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 탄젠트니까 그것의 역수는 뭐다? 코탄젠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코탄젠트 x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인의 역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죠? 코시컨트 x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마이너스 코탄젠트 x 곱하기 코시컨트 x. 자, 그래서 코시컨트의 미분, 즉 코시컨트의 도함수 값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x 곱하기 코시컨트 x가 된다.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코시컨트를 도함수를 찾아보면 자기 자신이 일단 포함이 돼요. 그죠? 그리고 코탄젠트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볼까요? 4번은 자, 여기다 써볼까요? 탄젠트가 아니라 우리 4번은 시컨트의 도함수예요. 시컨트 도함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시컨트는 뭘까요? 정의부터 생각해보면 그죠? 코사인의 역수죠. 그래서 1 나누기 코사인 x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코사인 x의 도함수다. 코사인 x분의 1의 도함수. 역시 목셈 미분을 써보면 1 나누기 코사인 x 형태니까 코사인은 제곱을 하고 분모 제곱하고 분모 그대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1은 미분하고 그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분모를 미분해서 곱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코사인의 도함수 마이너스 사인 x다. 우리 유도한 거 이용하고 그 다음에 1의 도함수, 상수의 도함수는 0이다. 이용해서 없어지고 그럼 뭐만 남아요? 코사인 제곱 x분의 그쵸? 마이너스에서 사인 x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 한 것처럼 식을 조금 변형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분모가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로 분리하고 사인 x 곱하기 1 이런 형태로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이 뭐다?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니까 그죠? 탄젠트가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코사인의 역수니까 시컨트 x가 된다. 맞나요? 자, 그래서 시컨트의 도함수는 역시 시컨트가 포함되면서 자기 자신이 포함되고 거기에 탄젠트가 곱해지는 형태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5가지 유도를 했는데 6번은 여러분이 각자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6번이 뭐였냐면 그렇죠. 코탄젠트의 도함수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코탄젠트 정의는 그죠? 코사인 나누기 사인이니까 우리 5번 증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목셈 미분해서 그냥 분모 분자만 바뀐 거죠. 5번하고 비교하면 역수기 때문에 그래서 6번도 쉽게 유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6번까지 해서 여러분이 결과도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예제 한번 풀어보죠. 자, y는 x제곱 sin x를 미분해라 라고 했는데 도함수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미분을 해라 또는 도함수를 찾는다 기호로 표현하면 기울기이기 때문에 y의 도함수 즉 dy d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도 썼었죠. y 프라임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기호였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함수를 보면 x제곱과 sin x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변수는 x인 거고 x에 대한 함수가 두 덩어리가 곱해져 있는 상태죠. x제곱하고 sin x하고 그러면 두 개의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이니까 우리 곱의 미분법 기억나나요? fx랑 gx의 도함수가 뭐였냐면 앞에 거 도함수 찾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건 곱하고 더하기 앞에 함수 곱하기 뒤에 함수 도함수 이렇게 곱해주는 거 더해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면 x제곱을 먼저 도함수를 찾고 이렇게 프라임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이거 어떻게 쓰죠? fx의 도함수는 그쵸 d dx라고 앞에 붙여주고 gx 이렇게 쓰면 똑같은 기호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x제곱의 도함수 곱하기 sin x 그대로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앞에 건 그대로 두고 뒤에 함수는 도함수를 찾으면 sin x의 이렇게 도함수 그럼 이 x제곱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 다항함수는 우리가 지수는 앞으로 내려와서 2 곱하기 x에 여기 2 마이너스 1제곱. 그죠? 그 두 차수에서 하나 빼서 지금 지수 만들어주죠. 곱하기 sin x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x제곱 곱하기 sin x의 도함수인데 sin x의 도함수는 뭐다? 코사인 x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여러분이 조금 더 정리하고 싶으면 묶어서 표현해도 괜찮아요. x로 한번 묶어보면 2 sin x 더하기 x 코사인 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예제 2번에 보면 fx가 지금 1 더하기 탄젠트 분의 시컨트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예요? 그죠? 목셈 미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도함수를 찾아보자. 기호로 f'x는 이라고 쓸 거고, 분모를 먼저 제곱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곱을 하고, 그리고 뭐 하면 될까요? 순서대로 우리 아까 분모는 그대로 갖다가 쓰고, 그 다음 뭐 했죠? 분자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지금 텀을 시컨트 x 곱하기 분모의 미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씩 미분해보면 돼요. 자, 그럼 시컨트의 도함수 찾아보면 우리 앞에서 유도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죠? 시컨트 x 곱하기 뭐였죠? 탄젠트 x. 그 다음에 1 더하기 탄젠트의 도함수. 그러면 1은 상수함수니까 제로. 탄젠트 도함수 찾으면 시컨트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개를 쭉 해보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면 시컨트 x, 탄젠트 x, 그 다음에 더하기 시컨트 x 탄젠트의 제곱, 그 다음에 시컨트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분자를 보면 시컨트 x가 공통항으로 있잖아요. 그쵸? 그럼 시컨트로 묶어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시컨트 x로 묶어보면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왔지만 조금 더 나는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도 쓸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이 공식도 하나 기억나나요? 우리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항상 더하면 1이다 라고 하는 성질 알고 있고, 항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식. 그리고 여기에서 양변을 우리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1 더하기 뭐가 돼요? 사인 제곱 나누기 코사인 제곱을 하면 저 탄젠트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1 나누기 코사인 제곱을 하면 1 나누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겠네요. 요 식도 이제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그리고 요 식을 사인 제곱으로 나눴을 때도 하나의 항등식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항등식이 또 존재했었는데 우리 이거를 한번 요 식을 이용을 해봅시다. 요 식을 써보면 여기 보면 탄젠트 제곱 x 이 텀이 결국에 뭐냐면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될 테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탄젠트 마이너스 1이 남게 되겠네요. 그죠? 조금 식이 더 간단해졌죠? 그래서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마이너스 1 나누기 1 더하기 탄젠트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정리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예제 3번을 보면 코사인 x의 27개 도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y는 코사인 x다라고 했을 때 y 프라임 즉 dy dx 한 번 미분하는 형태를 우리가 일개 도함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다시 한번
그 도함수의 또 다른 도함수, 그러니까 한 번 더 도함수를 찾게 되면 y2'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 dy, dx라고 하는 함수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도 보면 변수가 x인 거니까 그 x라는 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도함수를 구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개 도함수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것을 한 번 더해서 미분을 한 번 더하게 되면 3개 도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y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호를 쓸 텐데, 만약에 이게 4번 미분하고 5번, 6번, 7번,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27번까지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 여기에 기호를 계속 프라임 기호를 쭉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죠? y에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괄호 3은 3제곱이 아니라 3번 미분했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x 27개 도함 주면은 자, y는 코사인 x라 하자. 자, 이렇게 먼저 쓰고, 그죠? 내가 지금 요 주어진 문제의 함수를 y라고 하자라고 하고, 이것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sin x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2개 도함수도 한번 찾아보면 얼마죠? 마이너스 사인의 도함수. 그러면 앞에 부호는 사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니까 sin x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sin x의 도함수가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y를 한 번 더 도함수를 찾아보게 되면 코사인 x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sin x라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곱해서 sin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함수를 구해보면 sin x의 도함수인 거니까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 처음에 우리는 y는 코사인 x에서 시작을 했는데 4번까지 도함수를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자, y의 5번째 5번 미분했을 땐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한 번 미분했던 결과가 되는 거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미분한 건 뭐랑 같아요? 6번 미분한 결과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미분을 한다고 해도 4번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4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7번 미분을 하면 이 4번 사이클이 6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 미분값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누구랑 같아요? 결과는 누구랑 같죠? 27번. 27번이니까 27번이면은 그쵸? 4 곱하기 6, 그러니까 4번 나타나는 요 함수가 6번 쭉 돌아간 다음에 더하기 3이니까 세 번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6번 쭉 돌아가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요게 바로 결과값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27개 도함수는 얼마다? sin x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서술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그리고 뭐 5번째, 6번째를 표현한 다음에 이와 같이 4개 함수의 반복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27번째 도함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서 결국에는 3개 도함수의 결과와 같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와 과정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도함수가 우리가 지금 마무리됐고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도함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